안녕하십니까. 에노람에서의 배강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 전달 및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유동 해석을 통해 가지고 구조물 방열핀이 되겠습니다. 모델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열핀입니다. 예, 방열핀이고 이 방열핀의 하부에 이제 일정하게 단위 면적당 이제 열이 전달됩니다. 그 열 전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 실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플루이드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방열이 되는 것이, 물론 방열판이 외부로 열이 빼앗겨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외부에 있는 공기와 열 전달을 통해서 이제 열이 빼앗겨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상상에 도달하면 밑에는 뜨거울 거고 이제 위에는 차갑게 되겠죠. 위에 차가운 게 아니고 밑에는 온도가 높고 위에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밑부분에 계속 이 열량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실제 대부 일반적인 현장이나 컴퓨터의 방열판, CPU의 방열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열을 빼앗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유동 해석도 실시해가지고 해석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첫 번째 해석 부분이 유동 해석을 통해서 열 전달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 해석을 통해서 열 전달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유동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열 전달 해석만 진행을 해서 온도 분포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온도 분포를 확인을 할 거고, 그 온도 분포를 한 곳에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열 전달에 의한 온도 분포를 구조로 넘겼고, 그리고 밑에 쪽은 유동 해석에 따른 온도 분포를 구조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석을 진행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부분에 이쪽 부분이 되겠죠. 실제 유동 부분에서는 유동만 해석할 게 아니고 솔리드 영역도 같이 해석을 할 겁니다. 이 플라스틱 커브라고 되어 있는 얘가 이제 방열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열판도 함께 해석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임드 셀렉션에서 인넷 플루이드 시메트리 이쪽이 이 형태가 이 방열판의 형태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절반만 가지고 와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터 시메트리라는 게 이제 방열판의 시메트리, 그 다음에 오프닝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팅 조건. 히팅은 이 아랫부분의 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정하게 열량을 공급을 해줄 겁니다. 바닥면에서 열량을 공급을 해주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가 되고 솔리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 목적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로 온도 분포를 얻은 결과하고 플루이드 플로우 유동 해석을 통해서 이 방열판의 온도 분포의 결과가 어떻게 틀린지를 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격자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방열판 주위로 이제 격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격자를 생성을 했고, 격자를 한번 중앙 단면을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격자가 구조와 유동에도 동일한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격자 생성이 진행이 되었으면
네, 격자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셋업을 통해서 해석 조건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이 플루이드 영역과 솔리드 영역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영역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에어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영역에서는 알루미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물성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열 전도 계수입니다. 서멀 컨덕티비티입니다. 그래서 237W/m K가 적용되는 서멀 컨덕티비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알루미늄에. 유체 인넷을 생성해서 1.5m/s 25도씨 바람이 들어가는 걸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럴 때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오프닝,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프닝 벽면은 대기와 개방되어 있는 조건으로 오프닝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메트리 영역, 플루이드 시메트리는 시메트리 바운다리 타입이 있습니다. 이걸 설정하게 되면 시메트리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 부분에 이제 히트 부분, 바닥면 되겠죠. 히트 부분 5월인데 여기에 히트 플럭스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462.4W 메타제곱, 단위 면적단 1462.4W가 공급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솔리드 시메트리,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영역과 고체 영역 간이 서로 접해 있는데, 이 접해 있는 곳에서도 상호 간에 이제 뭐 에너지 전달이나 이런 전달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플루이드와 솔리드 간에 인터페이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네, 히트 트랜스퍼도 이제 전달이 되죠. 플럭스를 통해 가지고 열이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구에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솔브 컨트롤을 통해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바람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죠. 그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도가 낮고 뒷부분은 온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온도 분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 분포를 형성하게 되고, 이게 65도에서 63도 정도의 온도 분포가 형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온도 분포를 가지고 구조 해석의 열 전달 해석의 온도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몰이 되어 있고 지오메트리는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열어보면 원래는 플루이드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플루이드는 스프레스 시켜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참여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커브만 참여를 합니다. 그 전에 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열 전도 개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이소트로픽 서멀 컨덕티비티가 있죠. 이게 237입니다. 그래서 제가 237을 주고 그냥 해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해석을 진행했고, 나머지는 그냥 어차피 열 전달 계산할 때는 서멀 컨덕티비티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멀 컨덕티비티 때는 이 값이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제 구조 해석에서는 이 값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멀 컨덕티비티가 237. 이 237은 여기 있는 알루미늄의 컨덕티비티, 서멀 컨덕티비티가 동일한 값을 제가 입력을 하였습니다. 네. 동일한 값을 제가 입력을 하였고, 네.
네,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보면 서멀 컨덕티비티 동일한 값을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칭면이죠. 그래서 똑같이 대칭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칭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메트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메트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시메트리 리전을 클릭하셔가지고 그 시메트리 되는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멀 방향의 축, 이 법선 방향의 축을 Y축이기 때문에 Y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쉬는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였습니다. 기본 디폴트로 생성을 하다 보니까 테트라메스가 퀄리티가 낮은 테트라메스가 형성되어서 제가 베이스 사이즈와 스윕 메소드를 이용해서 격자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스윕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스윕입니다. 그게 격자를 이 부분에 있는 격자를 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이제 몇 등분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퀄리티가 좋은 격자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격자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입 메소드에 보시면 메소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입, 그런 다음에 뭐 소스 앤 타겟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오토매틱으로 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뉴얼 소스 앤 타겟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0개로 나누고, 그 베이스 사이징은 이쪽 면에서 1mm로 베이스 사이징을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격자를 생성하면 길이 방향으로 20개의 격자가 형성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아까 수입 메소드로서 20등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20등분 나눴고,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을 가지고 히트에서 히트 플럭스를 주었습니다. 히트 플럭스. 그래서 히트 플럭스를 1462.4. 그래서 여기도 보면 히트에 1462.4W per 메타 제곱. 그래서 여기에서도 1462.4W per 메타 제곱. 자, 그리고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열량을 빼앗아 가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을 주는 게 컨벡션 쪽입니다. 컨벡션. 네. 컨벡션 온도는 25도씨로 컨벡션 온도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컨벡션 코에피션트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열을 빼앗아 가면 이 부분이 서멀 컨덕티비티 컨벡션 코에피션트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동해석의 결과를 보게 되면 원리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벡션 코에피션트라고 그러거든요. Y per 메타 제곱 K. 여기도 보시면 단위가 Y per 메타 제곱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나 도K는 똑같은 겁니다. 예, 물론 단위 환산 온도만으로 특정을 할 때는 두 개는 당연히 틀립니다. 네, 틀리지만은 지금 현재 1도씨 온도를 상승하는데 단위 면적 때 1도씨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소요되는 열량이기 때문에 온도 1도씨 온도 상승의 개념을 보면 도시나 도K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동해석의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42.56이 되고 이쪽 면에서는 5.79 정도 부분에서 열 전달 개수가 달라집니다. 실제 바람이 부는 데 따라서 벽면마다 이렇게 열 전달 개수, 서멀 컨덕티브, 컨벡션 코에피션트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 값을 구조 해석에서는 입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면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컨벡션은 26 페이스가 아니고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이쪽 벽면의 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이쪽 벽면은 얼마 그렇게도 선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이 의미가 이게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값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여기 미분 방정식을 구역마다 나눠서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러한 값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동해석을 통해서 그 값들을 구해 가지고 매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이렇게 구조 열전날만 진행하게 되면 그러한 해석 조건을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select all로 해서 이 부분은 아니죠. 면을 선택을 했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왼쪽에서 바람이 불은 상태에서 계산된 온도 분포랑 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열전도 계수가 열전달 계수가 적용된 온도 분포는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온도 분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컨벡션 코에피션트를 제가 12.354를 주었는데 이 값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면 여기서 있는 월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평균을 구했는데 제가 계산을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면뿐만 아니고 네네네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잠시만요. 인터페이스인데 네. 이쪽 바닥면이 빠져 있었네요. 네네네네. 이쪽 바닥면을 다시 포함을 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보도록. 그래서 플루이드 디폴트 부분까지 여기서 플루이드 여기선 두 개가 선택이 되지 않는군요. 이게 12.355고 12.95 거의 비슷하네요. 그 두 개의 평균을 내면 12.3, 12.6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354는 이 부분에 뭐 12.67 정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평균 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분포를 보게 되면 실제 보이는 얘의 온도 분포와는 확연하게 틀리죠. 그렇죠. 이거는 바람이 바깥에서도 불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이 부분은 온도가 낮고 그리고 이 바람의 이 부분에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는 따뜻한 공기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열전달 계수가 떨어지죠. 열전달 계수가 그래 컨벡션 코에피션트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열을 많이 빼앗아 가지만은 뒤쪽에서는 열을 작게 빼앗아 가는
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조의 일반 스테디 서머를 보게 되면 온도가 길이 방향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컨벡션 코에피션트를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가 52도에서 51도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보면 65도에서 63도 정도의 온도가 나오죠. 그래서 생각보다 온도 차이도 좀 많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온도 차이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왜 아랫부분에는 인터페이스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네. 인터페이스는 어쨌든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플루이드 영역, 솔리드 영역. 근데 왜 이상하네요. 바닥면이 인터페이스에 형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바닥면에서는 열이 빼앗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에서도 이 바닥면에서 이 컨벡션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해석을 하면서 바닥면은 이제 다른 부분과 좀 고정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이 빠지지 않도록 아마 그쪽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가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대류열 전달 개수가 바닥면에는 없었죠. 바닥은 외부 공기와 이제 열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59도에서 61도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65도에서 63도. 이 바닥으로 온도가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플랜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서 온도 분포를 한번 시메트리에서 온도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온도 분포를 시메트리 영역에서 솔리드가 아니고 올 도메인에서 플루이드 시메트리, 솔리드 시메트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밑으로는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이 못 빠져나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계산을 해서 이게 12.3535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디폴트 플루이드 쪽이기 때문에 12.3535. 그래서 다시 여기에 12.3535를 넣어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온도 분포가 60에서 62도 정도 나왔네요. 그래, 여기서는 아까 온도 분포가 네, 디폴트 인터페이스 쪽에서
그냥 63에서 65도 정도. 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솔리드 도메인으로 해서. 네. 그리고 온도가 이제 여기서는 온도가 낮고 위쪽으로는 온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온도 분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를 이용해서 계산한 온도 분포하고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 온도 값도 조금 틀리게 나타나고,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게 구조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도 뭐 동일하게 인풋 로드로 해서 이제 템퍼러처를 불러오도록 해야 돼. 이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를 통해서 생성된 온도를 불러오는 겁니다. 격자는 앞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에서 사용한 격자와 동일한 격자를 똑같이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에서 온도 분포가 넘어오게 되면 구조에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 분포가 넘어왔고 여기서 이제 구조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 해석 수행할 때 저기 보면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제가 은혜를 시스템에서 위크 스프링 기능을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얘가 관성에 의해서 달아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너셜 릴리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메트리 리전이 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성을 풀어주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041318 그리고 이퀴밴트 스트레스는 이쪽에서 이제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네, 유동 해석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똑같이 이제 시메트럴 리전하고 그 유동 해석의 온도 분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에서 들고 온 온도 분포랑은 틀리죠. 유동 해석에서 가져온 온도 분포가. 그렇게 해서 해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0.044 토탈 디포메이션이 0.044 여기서는 0.041 변형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응력도 0.75 메가파스칼 이쪽 부분에 나타나서 이쪽 부분은 네, 온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죠? 당연히 온도가 높은 부분이 온도가 낮은 부분보다 응력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응력이 높게 나타나죠. 응력 값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멀 여기는 온도 분포가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큐브런 스트레스가 이 부분에 좀 높은 응력이 나타납니다. 거의 비슷하게 좀 나타나요. 근데 유동 해석을 통한 결과는 확실히 이쪽 부분이 응력이 높은 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도 바람이 불게 되면 이러한 온도 분포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부분이 변형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응력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멀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온도 분포를 가져오게 되면 유동 해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좀 간단해집니다. 시간도 짧게 걸리게 되고. 그런데 실제 물리적 현상하고는 다른 이제 결과를 가져와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실제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과 저쪽 간의 온도 차이가 50에서 60도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형의 형상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응력의 값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 현상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하고자 하신다면 유동 해석을 통해 가지고 유동 해석을 통한
열 전도를 계산을 해서 솔리드 영역의 온도 분포를 구하고 그 온도 분포를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물리적으로는 좀 조금 더 타당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